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임플란트 수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술이라는 말 많이 무섭죠. 근데 모든 구강 내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수술은 처음에는 이제 절개를 하고, 절개라는 말은 그 잇몸을 짠다는 얘기겠고요. 이제 잇몸을 열어낸 다음에 이제 그 상에서 임플란트를 적절히 심고, 그리고 뼈 이식이 필요하면 뼈 이식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잇몸을 덮어서 다시 봉합하는 과정으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중점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임플란트 수술의 처음인 이 절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의 마지막 봉합에 관한 내용, 특히 오늘은 봉합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수술을 할 때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잘 심고,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고, 그리고 이 뼈 이식을 적절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이 아니라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선 결국 마무리인 봉합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 봉합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멍이 세 군데에 뚫려 있어요. 그리고 옆에 큰 구멍은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골창, 윈도우, 뼈에 창문을 형성을 하고 이제 막을 들어 올려서 뼈 이식을 준비한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윗니 부위인데, 임플란트가 보시면 뼈가 이렇게 얇아서 그냥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어서 상악동 뼈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상악동 뼈 이식을 여기 형성한 골창, 윈도우, 골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뼈에 형성한 창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 본에 형성한 본이 윈도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창문을 형성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창문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뼈를 집어 넣어서 뼈 이식을 이루게 되는데요. 아까 그 사진에서 수술을 좀 더 진행한 모습입니다. 임플란트를 그 구멍을 형성한 곳에 임플란트 3개를 심었고, 골창을 통해서 뼈 이식까지 진행을 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빗금친 부분은 추가적인 뼈 이식이 더 필요하겠죠. 보시면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가 워낙에 얇았기 때문에 이렇게 뼈가 금간 부분들도 있고 이런 데도 움푹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뼈 이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뼈 이식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이와 같이 차단막을 이용해서 그 부위를 덮었습니다. 차단막을 이용해서 뼈 이식한 부위를 덮고, 이제 차단막을 쓰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썼던 동영상에서도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여기서 설명드리면, 이제 잇몸을 꼬매잖아요. 근데 모든 우리가 몸에 상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골절상을 입었을 때 그 뼈가 움직이지 않게끔 정형외과에 가면 이제 나사를 박던 핀을 박던지 플레이트 같은 걸 대서 일단 뼈를 고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뼈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하면 이제 뼈 위에는 인대도 있고 근육도 있고 살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위에 상처가 났을 때 이 부위로 세포들이 쭉 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들쑥들쑥 하다면 뼈를 만드는 세포 입장에서는, 세포는 되게 조그맣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조그맣 텐데 여기가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세포 입장에서는 마치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해일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의 그 정도 급의 환경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뼈를 만드는 세포는 굉장히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가혹한 환경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가 아니라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는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도 자기 일을 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절상을 입어서 그 부위가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뼈를 만드는 세포는 이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는 이 환경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뼈를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고,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는 여기서 꾸역꾸역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뼈가 뼈로 붙지가 않고 섬유질, 마치 흉터가 생기는 것처럼 제대로 붙지 않는 결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골절상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뼈를 만드는 세포는 뼈를 만드는 세포와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 이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뼈를 만드는 세포는 되게 작업 환경이 깨끗하고 좋아야 되고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포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얘가 참 기특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뼈를 만드는 세포잖아요. 그래서 뼈를 만들기 위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뼈를 만드는 세포랑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의 달리기 속도에 관해서인데요. 어떻게 상처가 났을 때 뼈를 만드는 세포가 여기 있고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가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까지 기어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얘는 작업 환경도 따지지만 속도도 되게 느리답니다. 대신에 얘는 작업 환경을 가리지도 않는 데다가 속도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제대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가 상처 부위로 와서 얘 혼자 일을 다 하고 아물게 되는데, 그 아물게 된 결과가 바로 흉터입니다. 흉터 보면은 다른 피부에 예를 들어 흉터가 생겼다라고 하면 조직이 다른 데랑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 피부를 만드는 세포, 본연의 그 조직을 만드는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난 부위가 뭔가 그 본연의 조직을 만드는 세포로 하여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제대로 데일밴드로 덮어주지 않았다든지, 상처에 연고를 바르지 않았다든지, 상처가 났는데 그냥 노출시킨 상태로 막 다니면 그 조직을 만드는 세포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온갖 악조건 속에서 제대로 꾸역꾸역 일을 하는 이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가 득달같이 달리기 속도로 달려와서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생긴다든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차단막에 대해서 뭐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단막은 이 안에서 이제 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뼈를 만드는 세포는 이렇게 상처가 있을 때 뼈 쪽에서 아마 나올 거고,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는 주로 이 잇몸 살 있는 데에서 달려오게 됩니다. 이 잇몸 살 있는 데서 달려오는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를 차단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쓰는 막이 차단막입니다. 안쪽에 있는 뼈를 만드는 세포만이 여기서 기능을 해서 제발 여기서 뼈를 좀 잘 만들어 다오라는 마음으로 쓰는 게 이제 차단막의 용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꼭 뼈를 제대로 성공시켜야 되겠다, 뼈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좋은 차단막을 써서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를 딱 차단해주고 뼈 만드는 세포가 온전히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차단막까지 덮었고, 이제 잇몸을 꼬매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에 꼬매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틈으로 구강 내의 세균들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는 그래도 우리 몸의 세포니까 얘는 세포인데 입 안은 굉장히 균이 많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임플란트나 얘네들은 거의 무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로운 세균이 적은 상태에서 온전히 뼈를 만드는 세포가 일을 해줘야 되는 환경인데 이게 제대로 봉합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입안에 균들이 들어가면 그때는 섬유질이 만드는 세포가 들어가서 흉터 생기는 것보다 더 최악인 감염이 일어나면서 여기 있는 임플란트나 뼈 이식 관계에 제대로 아물지가 않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수술의 마지막인 봉합이 그래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봉합에 관한 내용인데요.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유익한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론인 봉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임플란트도 심고 뼈 이식도 잔뜩 하고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가 들어오지 않게끔 차단막까지 써서 잘 막아놨는데 이거를 제대로 꼬매주지 못하면 말짱 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쪽을 수술을 잘 하고 꼬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잇몸이 이렇게 잘라져 있고 여기 셋담을 이렇게 꼬매놨죠. 잇몸 살은 되게 신축성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절개선이 쭉 들어가 있는데 잇몸을 절개하고 나면 잇몸이 되게 고무처럼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맞추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를 쫙쫙 펴서 끝에 가운데 이렇게 일단은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놨습니다. 봉합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죠. 이제 원상복귀 수술을 하고선 다 모든 술식을 하고 다시 이제 잇몸을 원상복귀 시키는 게 봉합인데 이제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바로는 봉합을 정말 그만큼 신경을 쓰면 아무는 속도도 빠르고 크게 붓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쓰면이라고 하니까 그럼 어떤 거는 신경 쓰고 어떤 거는 신경 안 쓴다는 뉘앙스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항상 그 수술의 마지막인 봉합 단계에 이르면 제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봉합은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양쪽에 이렇게 셋담 정도를 꼬매서 일단은 쪼그라든 잇몸을 쫙 원래대로 펼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여기가 처음 사진에서 보셨던 이제 펼쳐 놓았던 부분, 그러니까 셋담 꼬맸던 부분이고 사이사이에 균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와 같이 쭉쭉 꼬매줍니다. 그러면 이제 벌어졌던 잇몸이 쫙 다시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끝나고 꼬맨 후의 사진을 반드시 찍어요. 찍어서 여기가 되게 잘 꼬매졌는지 돌아보고 혹시나 뭐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꼬매졌는데 여기 꼬맨 사진은 지금 제가 준비된 게 없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꼬매고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었을 때 보면 이와 같이 상처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여기는 어떻게 아물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잇몸의 면이랑 면이 잘 닿아서 잘 아물 것 같고 이렇게 여기는 여기보단 여기가 살짝 들려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들려 있고 여기는 오히려 딱 맞는데 뭐 들려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때 또 반성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왜 그때 여기를 뭐 바늘을 조금 더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고 더 잘하려고 고민하고 만약에 에러가 생기겠다 싶으면 실을 빼고 다시 꼬매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봉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까지 드리는 이유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이게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한 번 잘못하면은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이제 치과 치료는 예를 들어 크라운을 씌웠다가 안 맞으면은 뭐 다시 본 떠서 재치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재치료를 그때 해서 안 맞으면 혹시 그때 해서 에러가 생겼으면 큰 손상을 주지 않고 다시 한번 뭐 본을 뜬다든지 재제작을 한다든지 재치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수술은 만약에 제가 이걸 잘못해 놓으면 다시 재수술을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그 치과 치료의 재치료와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환자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저도 심한 경우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수술에 대해서 그래서 더 긴장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꼬맸을 때 하루가 지나서 오신 모습입니다. 보시면 경계가 딱 맞았던 부위들은 그래도 잘 아물고 심지어 이런 데는 절개선의 흔적을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데는 약간 여기보다는 좀 깨끗이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던 부분은 그 전날 사진을 돌려보고 아 내가 여기서 거기를 더 맞췄어야 되는구나 라고 반성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게 이제 마치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보면 여기 빨간색과 빨주, 노초, 파란, 보라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긴 스펙트럼에서 봉합을 이만큼 정확하게 해야 너는 수술 후에 탈이 없다 라고 거의 핀포인트 형식으로 한 점 꼭 집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공의 조건이 만약에 핀포인트처럼 그렇게 막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하면 제가 여태까지 수술을 그렇게 성공을 많이 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성공은 봉합의 성공이 약간 범위예요. 다행인 것은 우리 몸의 치유력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서 정말 크게 잘못했으면 그건 당연히 아물지 않겠지만 봉합을 핀포인트로 딱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어긋났다 하더라도 이 성공의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대부분 문제없이 잘 아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수술 끝나고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 모습입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보면 뭐 이렇게 잇몸이 딱 붙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런 데는 약간 층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꼬맸을 때 면과 면을 100% 적합시키지 못하고 살짝의 층이 졌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뭐 잇몸이 벌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 후 2주 후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때는 실을 빼려고 오셨는데 보시면 절개선이 이제 거의 잘 안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그 처음 꼬맸을 때 약간의 층이 져 있었지만 근데 이게 이제 크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실제 입 안에서 제가 직접 꼬매고 할 때는 거의 눈으로는 거의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크게 확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진을 찍고 다시 돌아보고 제가 반성을 하고 더 뭐 스펙트럼이라고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그 핀포인트를 향해서 노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임상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잘 아물었고 이 사진은 이제 2차 수술을 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수술하시고 4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잇몸 보면 거의 감쪽같이 잘 아물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심고 아까처럼 뼈 이식을 하고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 봉합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했던 결과가 이렇게 깨끗한 결과로 보답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수술의 마지막인 봉합에 대해서 항상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마다 되게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이런 보상으로 오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제 모든 그 직업군에서 뭐 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돈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뭐 생활의 달인이나 뭐 이런데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결국 자기가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먼저 그런 노력이 선행됐을 때 그냥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보기에도 되게 바람직하고 좋잖아요. 저도 이제 치과의사 생활을 하면서 뭐 돈을 벌겠다, 뭐 당연히 저도 이제 아내와 아이가 있으니까 돈을 벌기는 벌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이런, 뭐 남이 보면은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치과 의사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되게 보람이거든요. 자기가 치료하고 수술을 했는데 깨끗하게 뭐 아무런 뭐 문제나 염증이 없이 잘 아물고, 내가 신경 쓴 만큼 그대로 치료 결과가 보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 치과 의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다들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더 각자 이제 자기가 하는 영역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여담이었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2차 수술하려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임플란트 심어놓은 건데 그 위까지 이제 뼈가 잘 돼서 이분은 이제 임플란트 2도 잘 만들고 지금 현재까지 잘 쓰시고 계십니다. 일단은 그 봉합에 대한 거 첫 번째 증례였고요. 두 번째 증례를 가지고, 첫 번째 증례는 끝. 이제 두 번째 증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